5개 지문을 밑줄을 쭉 1번 쭉, 2번 쭉, 3번 쭉, 4번 쭉, 5번 쭉 이렇게 밑줄을 계속 그으면서 지문을 읽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문제를 푸시다가 1번에 정답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1번 바로 마킹하시고 2, 3, 4, 5번은 절대로 읽지를 마세요. 괜히 읽었다가 괜히 더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까 헷갈렸던 지문이 나중에 뒤따라 나오는 문제 중에 지문으로 정답이 확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페인카TV의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내용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문제 푸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험에 점점 다가와질수록 이때까지 출제된 문제 유형을 빨리 파악하시고 새로운 예상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요.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시험 당일날 가셔서 새로운 문제를 받으셨을 때 전혀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시험 문제를 푸시면 시험 문제 전체가 눈 아래 들어오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가 우리의 능력으로 마음껏 다룰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희한하게 있잖아요. 문제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성심성의껏 오랜 기간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시험지를 딱 펼치셨을 때 문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잘 풀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보셔야지. 어머 어떡해, 이 문제 너무 어려워 보여, 어떻게 손대지, 이런 마음으로 문제 접근을 하시면 자신감 떨어지고 우리 뇌가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정말 쉬운 문제도요 이상하게 어렵게 보는 함정으로 빠져들게 돼요. 시험 치실 때는요, 우리 자세도요, 문제 보실 때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막 보시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어깨를 펴고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그 5개 지문이 한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문제를 보실 때마다 항상 허리를 쭉 펴고 위에서 아래로 보시는 이런 자세로 문제를 보시면 뭔가가 달라요. 한번 실천해 보시면 몸소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이외에도요, 문제 푸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 푸실 때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5가지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 칠 때 시간이 확 줄어들 수 있는지 제가 5가지 팁을 낱낱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푸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3분의 2 정도로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시험 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비법 5가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고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팁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딱 받으셨을 때 5개 지문을 밑줄을 쭉 1번 쭉, 2번 쭉, 3번 쭉, 4번 쭉, 5번 쭉 이렇게 밑줄을 계속 그으면서 지문을 읽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밑줄을 그어가면서 지문을 읽었을 때요, 시간이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2배 이상 걸리는 건 알고 계시는가요? 문제 풀 때 집중이 잘 안 되셔서 어떤 분들은 자를 밑에 놓고 읽으시기도 하고요,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으시잖아요. 그 밑줄 긋는 것도요 일이에요, 일. 그래서 제일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눈으로만 읽어 나가시면서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가 보이면 키워드 아래에다가 거기만 밑줄을 긋고 바로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몇 개인지 골라라, 이런 것들은 문제도 키워드에만 동그라미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5개 지문을 읽으실 때도요, 그 키워드에만 밑줄을 그어 나가시면서 읽으시는 게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키워드에만 밑줄을 그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다시 그 문제에 돌아와서 읽어볼 때요, 키워드 중심으로 체크만 하면 되시거든요. 그게 문제 푸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 푸실 때
쭉쭉 밑줄 그으시는 분들은 당장 그걸 멈춰보세요. 밑줄을 긋지 않으면 그 지문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쭉 밑줄 긋는 거를 그만하시고요. 그냥 눈으로 읽으시다가 키워드에만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하시는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글을 읽어 나가는 시간이 엄청 줄어드는 거를 금방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연습 방법은 한 번이라도 풀어보셨던 문제를 밑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눈으로 키워드만 딱딱딱딱 체크하고 보시는 거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바로 아실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을 쭉 그으시는 거는 지금 바로 멈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지문 읽으실 때 반드시 키워드에만 밑줄을 그으시거나 동그라미를 하시면서 쭉쭉쭉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팁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다가 보시면은 1번에 정답이 딱 보이는 때가 있어요. 만약에 맞는 것을 골라라 했는데 1번이 딱 맞는 거예요. 만약에 중개사법에서 암기사항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외웠으면 5개 중에서 1번에 답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을 마킹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1번을 마킹하시고 나서 2번, 3번, 4번, 5번을 읽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절대로 읽으면 안 돼요. 정답이 1번인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가 1번에 정답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1번 바로 마킹하시고 OMR 카드에도 마킹 1번 하시고요. 2, 3, 4, 5번은 절대로 읽지를 마세요. 괜히 읽었다가 괜히 더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1번이나 2번에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 4, 5 절대로 지문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팁입니다. 여러분, 지문을 쭉 보시다 보면 1번부터 5번 사이의 지문 중에 2지문 또는 3지문에서 헷갈려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잖아요. 애매한 문제 푸실 때도요. 비교하는 지문들 중에서 비교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를 딱딱 해놓으시면요. 지금 당장 판단이 안 돼도요. 나중에 다른 문제들을 다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를 보시면 키워드에 커다랗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그것들만 다시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재빨리 키워드를 다시 체크하셔서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헷갈리는 문제에 중요한 키워드의 표시를 안 하고 다른 문제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를 봤을 때는 또다시 꼼꼼히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2배, 3배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를 보셨을 때 비교해야 할 지문에 중요한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그러시면은 나중에 다시 문제를 볼 때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헷갈리는 문제도요. 시험 문제를 끝까지 풀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헷갈리는 문제를 다시 와서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헷갈리더라도요. 시험 문제 앞에 세모 표시, OMR 카드 문제 앞에 세모 표시 해두시고요. 일단은 마음이 끌리는 답을 정하셔서 연필로, 컴퓨터용 사인펜 말고요. 연필로 일단 마킹을 해놓으세요. 일단 마음이 끌리는 걸로. 2번과 3번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3번 체크해놓고요. OMR 카드에도 3번에다가 일단은 연필로 가다반을 작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끝까지 풀다 보면 다시 돌아와서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면 그 연필로 마킹한 것 위에다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칠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헷갈리는 문제 지문들도요. 문제를 쭉쭉 풀어나가다 보면요. 다른 문제의 지문에 그 지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렸던 내용이 다른 문제의 지문을 통해서 오히려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만약에 이번 문제에서 5번 지문이 너무너무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자신감도 없고 그랬는데 쭉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 2번 문제에 있던 5번 지문이 7번 문제쯤에 있잖아요. 문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5개 지문을 쭉 읽다 보면요. 아까 헷갈렸던 지문이
거기에 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정답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지문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위에 우리가 못 풀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는 지문도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유심히 봐놨다가 나중에 뒤따라 나오는 문제 중에 지문으로 정답이 확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 푸실 때 이 정신줄을 꽉 붙잡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팁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공법이 정말 점수가 안 나오는 단원이 뭐였냐면요. 맨 첫 번째 나오는 국계법이었어요. 국계법은 공부를 해도 암기를 해도 희한하게 문제를 풀면은 자꾸 틀리더라고요. 자신 있는 테마가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이런 데서 거의 만점을 받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 거의 만점을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국계법이 제일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꽤 점수가 나오는 테마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국계법을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풀었어요. 제가 세웠던 전략은 공법을 풀 때는 맨 마지막 문제, 농지법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국계법을 풀었는데, 제가 시험을 쳤던 2018년도에는 국계법이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풀었으면 마음 편하게 시험을 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험 치실 때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그 테마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기가 자신 있는 테마부터 문제를 푸시게 되시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빨리 푸시거든요. 일단 자신감이 있어서 문제도 빨리 읽으시고 포인트를 빨리빨리 찾아내시기 때문에 시험 문제 푸는 시간이 1초, 2초 단위로 끝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할 시간을 확보를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문제 푸실 때 어느 과목이든 자기가 자신 있는 테마부터 문제를 푸셔서 정답률을 일단 높여놓는 거예요. 자신 있는 단어는 정답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문제 푸는 시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5번째 팁인데요. 여러분, 이 팁에 대해서는 제가 OMR 카드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시험 치는 중요한 팁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치시면서 동시에 OMR 카드에 마킹하는 것만 잘하셔도요, 따로 OMR 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10분을 남겨놓는다든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OMR 카드 작성하실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시나요? 문제를 전부 다 전과목 다 풀고 한꺼번에 OMR 카드를 작성하시나요? 한 과목만 풀고 작성하시나요? 한 페이지만 풀고 작성하시나요? 테마별로 출제되는 문제 수가 5문제에서 7문제 정도 되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 5문제에서 7문제를 다 푼 다음에 바로 OMR 카드에 마킹하고, 또 그 다음 테마 다 풀고 또 OMR 카드에 작성하고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요, 그 테마에만 집중해서 생각을 일관되게 쭉 하면서 문제를 푸니까 세트로 한 문제를 푸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쭉 푼 다음에 마킹을 하면은 거의 실수도 없고요,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OMR 카드에다가 그때그때 작성을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모자랄 걱정 없고요. 테마별로 문제를 푸셔서 바로 즉각 OMR 카드에 답을 마킹하는 것도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정답을 그 문제의 바로 앞에다가 커다랗게 적어 놓으세요. 만약에 1번 답이 3이다. 그러면 문제 1번 표시 앞에다가 커다랗게 3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OMR 답안 작성 다 하신 다음에 정답과 OMR 카드 마킹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페어링해서 체크하실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체크를 하실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시험 치는 시간을 확 줄이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5가지 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방법으로 본 시험장에서도요, 시험 문제 다 풀고 OMR 카드까지 작성하고요, 시계를 보니까 15분이 남았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고 계시는 실전 모의고사에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OMR 카드 작성하고 나서 시계를 딱 보시면 한 10분은 여유 시간이 남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꼭 적용해 보시고
시험 당일날 본 시험장에서 대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